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그때 그 돈 몇 푼, 왜 아꼈을까? 65세 여성 미숙 씨의 말입니다. 미숙 씨는 평생 돈을 아껴 살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아껴 썼습니다. 절약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거야. 그렇게 65세가 됐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치아는 성한 게 몇 개 없었고, 무릎은 계단 오르기 힘들었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외출도 줄었고, 웃는 날도 줄었습니다.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아꼈지? 통장에 남은 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낀다고 아꼈는데 남은 건 후회뿐이더라.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자식을 위해 모으고 아끼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65세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을 가릅니다. 아껴야 할 돈과 써야 할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숙 씨는 말합니다. 이 나이엔 돈을 아낀 사람이 아니라 써야 할 곳에 쓴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7가지, 그리고 아끼다가 후회하는 돈의 정체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아끼다가 가장 후회하는 것입니다. 바로 치아와 정기검진 비용입니다. 이건 아끼면 정말 후회합니다. 미숙 씨는 2년 전 이가 아팠습니다. 치과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망설였습니다. 치과는 비싸잖아. 조금만 참자.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역시 괜찮네. 근데 몇 달 뒤 다시 아팠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이번만 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경 치료해야 합니다. 크라운도 씌워야 하고요. 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처음에 왔으면 간단했을 텐데 이제는 큰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갈 걸. 그때는 10만 원이면 됐을 텐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치료하고 나서도 이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딱딱한 음식은 못 먹게 됐습니다. 고기도 힘들었습니다. 과일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밥 먹으러 가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나만 못 씹는 것 같아. 외식 약속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집에서 먹을게.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웃는 날도 줄었습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씹는 힘이 떨어지면 음식만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대화도 줄어들고 외출도 줄어들고 삶 자체가 줄어듭니다. 치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미숙 씨는 말합니다. 치과, 검진. 이건 사치가 아니었어요. 기본 생존비였어요. 아픈 데 있으면 바로 가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비싸다고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낀 치과비는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10만 원 아꼈다가 100만 원 쓰게 됩니다. 100만 원 아꼈다가 건강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못 삽니다. 미숙 씨는 이제 압니다. 치아에 쓰는 돈은 아끼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끼면 정말 후회하는 두 번째 바로 발편한 좋은 신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미숙 씨는 10년 넘게 같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밑창이 닳았습니다.
끈도 헐렁했습니다. 안창도 푹 꺼졌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새 신발 사세요. 미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발이 뭐가 중요해. 아직 신을 만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이 헛디뎠습니다. 밑창이 미끄러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손목이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무릎도 찧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손목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손목 골절이었습니다. 깁스를 했습니다. 6주 동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 5만 원이면 샀을 텐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깁스하고 나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설거지도 못했고 빨래도 못했고 요리도 힘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미숙 씨에게 이건 큰일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좀 다쳤어. 손목을. 자식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조심하셔야지. 미안했습니다. 패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 때문에. 6주 동안 자식이 자주 왔습니다. 도와줬습니다. 미숙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비보다 자존감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내가 신발만 제대로 신었어도, 깁스를 풀고 나서도 두려웠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산책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외출도 줄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제서야 새 신발을 샀습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 밑창이 튼튼한 신발, 미끄럽지 않은 신발. 신고 걸으니 달랐습니다. 발이 편했습니다. 걸음이 안정됐습니다. 진작 이럴 걸.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발에 쓰는 돈은 삶을 지키는 돈입니다. 신발 5만 원 아꼈다가 병원비 50만 원 썼습니다. 50만 원보다 더 큰 건 자존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패 끼치고 혼자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게 신발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미숙 씨는 신발을 아끼지 않습니다. 밑창 다르면 바로 삽니다. 불편하면 바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나면 돈으로도 못 사는 게 있다는 걸요. 65세 이후 아꼈다가 정말 후회하는 비용 5번째는 바로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같은 몸을 덜 쓰게 해주는 가전제품입니다. 미숙 씨는 혼자 삽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모두 혼자 합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식기세척기 하나 사세요. 편해요. 로봇 청소기 쓰면 허리 안 아파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쌀 돈이 어디 있어. 내가 하면 되지. 매일 설거지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매일 청소했습니다. 허리를 숙였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이불을 개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몸이 보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뭐. 미숙 씨는 참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예요. 무리하셨어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도 먹었습니다. 2달 동안 병원 다녔습니다.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1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식기세척기 100만 원이면 샀을 텐데. 근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청소도 설거지도 빨래도 모든 게 고역이었습니다. 근데 안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니까요. 억지로 했습니다. 참으며 했습니다.
매일 아팠습니다. 미숙 씨는 결국 식기세척기를 샀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가? 근데 써보니 달랐습니다.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했습니다. 손목이 편해졌습니다.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했습니다. 허리를 안 숙여도 됐습니다.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했습니다. 저녁에도 기력이 남았습니다. 미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진작 살 걸. 관절, 허리, 손목. 이건 한번 상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갈아 넣으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되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65세 이후는 다릅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전은 편함이 아니라 체력 연장 장치입니다. 식기세척기는 손목을 지킵니다. 로봇 청소기는 허리를 지킵니다. 세탁기, 건조기, 전기밥솥. 이 모든 게 몸을 지킵니다. 몸으로 아끼면 병원비로 씁니다. 식기세척기 100만 원 아꼈다가 병원비 130만 원 썼습니다. 근데 더 큰 건 매일 아픈 몸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이제 압니다. 가전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몸을 지키는 투자, 체력을 연장하는 투자, 하루를 편하게 만드는 투자 말입니다. 아끼다면 정말 후회하는 네 번째 바로 숙면을 위한 침구와 환경입니다. 미숙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밤에 누우면 뒤척였습니다. 한두 시간 자다 깼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와. 미숙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낮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감정도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몸도 자주 아팠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고 소화도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못 자요. 자다 깨고.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힘들어지죠. 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그게 잠 때문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언제 바꾸셨어요?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한 15년 됐나? 베개는요? 그것도 오래됐어요. 푹 꺼졌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침구를 바꿔보세요. 수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미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매트리스가 비싸잖아요. 근데 약값이 계속 나갔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영양제. 매달 약국에 갔습니다. 미숙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매트리스를 바꿨습니다. 베개도 새로 샀습니다. 커튼도 암막 커튼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밤에 누우면 편했습니다. 깨지 않고 깊이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낮에도 달라졌습니다. 집중도 됐고 기억력도 나아졌고 감정도 안정됐습니다. 감기도 덜 걸렸습니다. 소화도 잘 됐습니다. 약값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침구에 쓴 돈보다 약값으로 나가던 돈이 훨씬 많았다는 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진 겁니다. 잘 자고 나면 하루가 가벼웠습니다. 기분도 좋았습니다. 미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진작 바꿀 걸. 침구 하나가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잘 자야 다음 날이 있습니다. 잘 자야 건강합니다. 잘 자야 기분도 좋습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잠에 쓰는 돈은 약값을 줄입니다. 매트리스, 베개, 암막 커튼.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약 먹으며 버티는 게 아니라 잘 자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미숙 씨는 이제 압니다. 65세 이후 잘 자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아직 괜찮다며 사용하는 안경과 보청기 교체 비용입니다. 미숙 씨는 안경을 5년째 쓰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핸드폰 볼 때 눈을 찡그렸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안경 바꾸세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미숙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괜찮아. 이거면 돼. 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응? 하고 되물었습니다. 보청기 한번 알아보세요. 아직은 괜찮아. 크게 말하면 들려.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떠들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미숙 씨는 잘 안 들렸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친구들이 크게 말해줬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계속 되물으니 친구들도 힘들었습니다. 점점 미숙 씨에게 말을 거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웃는데 왜 웃는지 몰랐습니다. 다들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놓쳤습니다. 응, 그래.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다음 모임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가도 잘 안 들리는데 민망하지 않으려면 안 가는 게 나을까? 거절했습니다. 다음에 갈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이 반복됐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덜 했습니다. 미숙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제서야 안경을 바꿨습니다. 보청기도 알아봤습니다. 안경을 쓰니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구나. 보청기를 하니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TV 소리도 작게 들었고 사람들 말도 잘 들렸습니다. 다시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친구들 말이 다 들렸습니다. 대화에 끼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어디 아팠어? 아니, 괜찮아. 이제 좋아. 미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진작할 걸. 잘 안 들리고 안 보이면 사람이 먼저 멀어집니다. 대화에서 밀려나고 모임에서 소외되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이게 소외의 시작입니다. 친구가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내가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대화를 놓쳤던 겁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듣고 보는 걸 아끼면 관계를 잃습니다. 안경, 보청기. 이건 단순히 잘 보고 잘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연결되려는 겁니다. 대화하고 웃고 함께 있으려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고 보지 못하면 마주칠 수 없습니다. 미숙 씨는 이제 압니다. 잘 보고 잘 들어야 사람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돈 아끼면 정말 후회하는 것 바로 설마 난 괜찮아 라고 미루던 집안의 안전 보수 비용입니다. 미숙 씨는 오래된 집에 살았습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문턱도 높았습니다. 손잡이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조명도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으세요. 손잡이 하나 달아놓으세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넘어지겠어. 조심하면 돼.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괜찮아.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길이니까요. 근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욕실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넘어졌습니다. 엉덩이부터 땅에 닿았습니다. 아, 일어나려 했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119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골반에 금이 갔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집에서, 화장실에서 3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두려웠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밤에는 화장실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외출도 줄이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결국 집을 고쳤습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았습니다.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벽에도 화장실에도 현관에도 문턱도 낮췄습니다. 조명도 밝게 바꿨고 센서 등도 달았습니다. 밤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집이 달라졌습니다. 화장실 갈 때 안심됐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갔습니다. 밤에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불이 자동으로 켜지니까요. 넘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진작 고칠걸. 골반 다치기 전에. 사고는 늘 설마 하던 날에 발생합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런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집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집이 안전해야 합니다. 욕실, 문턱, 손잡이, 조명. 작은 것 하나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고치지 않은 집이 노후를 다치게 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은 언젠가 넘어뜨립니다. 높은 문턱은 언젠가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손잡이 없는 벽은 언젠가 붙잡을 데 없게 만듭니다. 어두운 조명은 언젠가 길을 잃게 합니다. 설마는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모든 설마가 현실이 됩니다. 미숙 씨는 이제 압니다. 집 안전에 쓰는 돈은 병원비를 막는 돈입니다. 손잡이 하나, 매트 하나, 조명 하나. 이게 목숨을 지킵니다. 7번째는 나를 웃게 하는 소소한 소비입니다. 미숙 씨는 외출할 때 늘 생각했습니다. 커피 한 잔. 집에서 마시면 되지. 꽃. 금방 시들 텐데 사서 뭐해. 영화. TV에서 나오겠지. 모든 게 아까웠습니다. 이런 데 쓰면 안 되지. 돈 아껴야지. 그렇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 보고, 핸드폰 보고, 밥 먹고, 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웃는 날이 없었습니다. 기대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지. 미숙 씨는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집에 있지 뭐. 나가세요. 친구도 만나시고. 귀찮아. 집이 편해. 자식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으세요. 미숙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 웃은 게 언제지? 며칠 뒤 미숙 씨는 밖에 나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네. 오랜만에 기분이 나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꽃집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병에 꽂았습니다. 예쁘네. 꽃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영화관에 갔습니다.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웃기는 장면에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미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밖에 나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꽃 한 송이 사고 영화 한 편 보고 돈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됐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웃는 날이 늘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목소리 좋아지셨네요. 응, 요즘 좀 나가고 그래.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웃음이 줄면 삶도 같이 줄어듭니다. 커피 한 잔, 꽃 한 송이, 영화 한 편. 이게 사치가 아닙니다. 나를 웃게 하는 겁니다. 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런 데 쓰면 안 되지라는 죄책감이 삶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돈을 아끼느라 웃음을 잃으면 남는 건 돈이 아니라 무기력입니다. 미숙 씨는 이제 압니다. 행복을 아끼면 인생이 메말라집니다. 커피값, 꽃값, 영화표.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돈입니다. 웃음을 사는 돈입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돈입니다. 미숙 씨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커피 마셨어. 좋았어. 꽃 샀어. 예뻐. 영화 봤어. 재밌더라. 이 작은 기쁨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미숙 씨는 평생 돈을 아꼈습니다. 치과, 신발, 가전, 침구, 안경, 집 보수, 작은 기쁨. 모든 걸 아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근데 나중이 왔을 때 남은 건 후회였습니다. 이 나이에 아낀 돈의 진짜 대가는 뭘까요? 첫째, 불편입니다. 치아가 성하지 않아서 씻기 힘들고, 신발이 낡아서 걷기 무섭고, 가전이 없어서 몸이 아프고, 침구가 불편해서 잠 못 자고, 매일 불편합니다. 둘째, 고립입니다. 안경이 안 맞아서 글씨 못 보고, 보청기 없어서 말 못 듣고, 그래서 대화 못 하고, 모임 못 나가고, 사람이 멀어집니다. 셋째, 후회입니다. 그때 그냥 할 걸, 진작 바꿀 걸, 왜 그렇게 아꼈을까?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게 맞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자식을 위해 모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65세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 돈은 모으는 대상이 아니라 오늘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치아를 지키고, 걸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잠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웃음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미숙 씨는 이제 돈을 씁니다. 아껴야 할 곳과 써야 할 곳을 구분합니다. 치과 가야 하면 갑니다. 신발 바꿔야 하면 바꿉니다. 가전 필요하면 삽니다. 침구 불편하면 바꿉니다. 안경 안 보이면 교체합니다. 집 위험하면 고칩니다. 커피 마시고 싶으면 마십니다. 미숙 씨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잘 씹고, 잘 걷고, 잘 자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고립되지 않습니다. 친구 만나고, 대화하고, 웃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했어 생각합니다. 미숙 씨는 말합니다. 65세 이후 아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돈은 쓰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은 다시 안 생깁니다. 한번 상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메마르면 다시 채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 써야 합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지키기 위해. 미숙 씨는 이제 압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 있어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우면 의미가 없다는 거요. 반대로 통장에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면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요. 65세 이후 돈을 아끼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 씁니다. 아껴야지가 아니라 지켜야지 생각합니다. 어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